저는 결코 남한에 오게 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북한에서 자라면서 남한에 대해 알고 있던 것이라곤 그들이 우리에게 말해준 것뿐이었습니다. 자신의 뿌리를 잊어버린 이기적인 사람들로 가득 찬 끔찍한 곳이라고 말이죠. 지금 여기 서울의 분주한 카페에 앉아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마시며 세상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제가 어떻게 여기까지 오게 되었을까요? 긴 이야기지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 이름은 수연이고 19살입니다. 불과 2년 전만 해도 저는 아버지와 함께 중국 국경 근처의 작은 마을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제가 어렸을 때 돌아가셔서 우리 둘뿐이었죠. 우리는 많은 것을 가지진 않았지만 서로가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농부로 열심히 일하셨고 저는 할 수 있는 대로 도왔습니다. 삶이 쉽지는 않았지만 그것이 제가 알고 있는 전부였습니다. 모든 것이 바뀐 그날을 마치 어제 일처럼 기억합니다. 시장에서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는데 우리 집 앞에 주차된 검은 차를 보았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마을에서 고급 차는 보통 중요한 관리들을 의미했고 중요한 관리들은 보통 문제를 의미했기 때문입니다. 가까이 다가가자 어두운 정장을 입은 두 남자가 아버지와 이야기하는 것이 보였습니다. 아버지의 얼굴은 창백했고 두려워 보였습니다. 저를 보시자 아버지는 급하게 저를 불렀습니다. 수련아, 아버지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이분들은 평양에서 오신 분들이다. 그들이 너를 데려가고 싶어 하신다. 저는 혼란스러워하며 그 남자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왜요? 무슨 일인가요? 한 남자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는 눈에 닿지 않는 차가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젊은 아가씨, 당신은 큰 영광을 받게 되었소. 수도에서 최고 지도자를 모시게 될 거요. 제 머릿속이 빙글빙글 돌았습니다. 최고 지도자를 모신다고요? 평양에서 믿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우리 도를 떠나본 적도 없었는데 말이죠. 언제 떠나나요? 저는 흥분과 두려움이 섞인 기분으로 물었습니다. 내일 아침이요. 남자가 대답했습니다. 가볍게 짐을 싸시오. 모든 것이 제공될 거요. 남자들이 차를 타고 떠나자 저는 아버지를 향해 돌아섰습니다. 아버지가 자랑스러워하실 거라 기대했지만 대신 아버지는 절망적으로 보였습니다. 아버지, 무슨 일이세요? 이건 좋은 소식 아닌가요? 아버지는 천천히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아니다, 수연아. 이건 아주 나쁜 일이란다. 그날 밤 제가 몇 안 되는 짐을 싸는 동안 아버지는 저에게 진실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제가 선택받은 영광은 기쁨조라는 것에 합류하는 것이었습니다. 나라의 엘리트들을 위해 선발된 젊은 여성들이죠. 그것은 일자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노예제였습니다. 우리는 떠나야 한다. 아버지가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밤에 그들이 너를 데려가게 두지 않겠다.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떠난다고요? 하지만 우리가 어디로 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요? 제가 알고 있는 것은 우리 마을, 우리나라뿐이었습니다. 떠난다는 생각은 무서웠습니다. 나를 믿어라. 아버지가 제 두려움을 보시고 말씀하셨습니다. 계획이 있단다. 그래서 한밤중에 우리는 제가 알고 있던 유일한 집을 몰래 빠져나왔습니다. 아버지는 혹시 탈출해야 할 경우를 대비해 몇 년 동안 비밀리에 돈을 모으고 계셨습니다. 아버지는 사람들이 중국 국경을 넘는 것을 돕는 밀수업자와 연락을 취하셨습니다. 그 후 며칠은 두려움과 피로의 연속이었습니다. 우리는 산을 넘고 강을 건너고 트럭 뒤에 숨어 있었습니다. 모든 소리에 저는 깜짝 놀라 우리가 잡혔다고 확신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든 우리는 중국에 도착했습니다. 거기서부터 우리는 남한으로 향했습니다. 쉽지 않았습니다. 난민 캠프에서 시간을 보내고 끝없는 인터뷰를 거치고 완전히 새로운 사회에서 살아가는 법을 배워야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자유로웠습니다. 이제 2년이 지난 지금 저는 요리사가 되기 위해 공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공장에서 일하시며 운전을 배우고 계십니다. 우리는 작은 아파트가 있고 먹을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음식이 있으며 우리에게 무엇을 생각하거나 해야 할지 말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가 북한을 탈출하기로 결심한 그 밤은 제 인생에서 가장 무서운 밤이었습니다. 제 심장은 가슴에서 터져 나올 것처럼 세차게 뛰고 있었습니다. 아버지와 저는 우리가 들고 갈 수 있는 것들만 꾸렸습니다. 약간의 옷가지와 음식, 그리고 우리가 모아둔 모든 돈이었죠. 우리는 어둠 속에서 소리를 내지 않으려 조심하며 집을 떠났습니다. 우리의 여정은 산을 통과하는 긴 걸음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우리는 바위투성이 길에서 미끄러지거나 국경경비병들에게 알려질 만한 소리를 내지 않도록 조심해야 했습니다. 발밑에서 나뭇가지가 부러질 때마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계속해서 뒤를 돌아보며 언제든 누군가가 우리를 잡을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몇 시간을 걸은 후 우리는 국경 근처의 숨겨진 장소에서 브로커를 만났습니다. 그는 말수가 적은 엄격한 얼굴의 남자였습니다.
그는 우리의 돈을 받고 자신을 바짝 따라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얼음장 같은 강을 건넜고 차가운 물은 제 다리를 저리게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제 피부를 긁는 두꺼운 덤불을 기어갔습니다. 그 모든 순간 동안 저는 소라와 그녀처럼 되고 싶지 않다는 생각을 계속했습니다. 국경에 가까워질수록 브로커는 우리를 작은 동굴에 숨게 했습니다. 국경 순찰대입니다. 라고 그가 속삭였습니다. 우리는 거의 숨도 쉬지 않고 그곳에서 몇 시간이나 되는 것 같은 시간을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근처에서 경비병들이 이야기하고 웃는 소리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만약 그들이 우리를 찾아낸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에게 무슨 짓을 할까요? 아버지에게는 저는 눈을 꼭 감고 그들이 가기를 기도했습니다. 마침내 브로커가 이동해도 안전하다는 신호를 보냈습니다. 우리는 국경을 향해 할 수 있는 한 빨리 달렸습니다. 제 폐는 타들어가는 것 같았고 다리는 아팠지만 두려움이 저를 계속 달리게 했습니다. 우리가 막 국경을 건너려는 순간 뒤에서 소리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멈춰. 거기서. 경비병이 소리쳤습니다. 아버지는 제 손을 잡고 우리는 국경을 가로질러 전력 질주했습니다. 총소리가 울렸고 저는 비명을 질렀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남한 쪽에 도착할 때까지 계속 달렸고 그곳에서 군인들이 우리를 안전한 곳으로 도와주었습니다. 저는 땅에 쓰러져 숨을 헐떡거렸습니다. 우리는 해냈습니다. 우리는 남한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기쁨을 느끼는 대신 저는 두렵고 길을 잃은 것 같았습니다. 제 주변의 모든 것이 낯설고 새로웠습니다. 남한 군인들은 우리에게 친절하게 말했지만 저는 그들의 억양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우리에게 담요와 음식을 주었지만 저는 너무 긴장해서 먹을 수 없었습니다. 우리가 처리 센터로 이송되는 동안 저는 아버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안도감과 걱정이 섞인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제가 물었습니다. 제 손을 꼭 잡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우리의 새 삶을 시작하는 거란다. 쉽지는 않겠지만 이제 우리는 안전해. 다음 며칠은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갔습니다. 우리는 관리들의 질문을 받고 건강검진을 받았으며 정착지원센터로 이동했습니다. 모든 것이 북한과는 너무나 달랐습니다. 건물들은 더 높았고 거리는 더 붐볐으며 음식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어색함을 느꼈습니다. 사람들은 우리를 쳐다보았고 저는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우리의 집, 이웃들, 우리 마을의 익숙한 광경과 소리가 그리웠습니다. 우리가 탈출한 위험을 알고 있었지만 제 일부는 내가 알고 있던 곳으로 돌아가고 싶어 했습니다. 남한 사람들의 억양은 이해하기 어려웠고 그들의 관습은 이상해 보였습니다. 저는 외부인처럼 느껴졌습니다. 어느 날 센터의 정원을 걷다가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으며 웃고 있는 남한 10대들의 무리를 보았습니다. 그들은 너무나 근심 없고 행복해 보였습니다. 저는 질투와 원망의 감정이 섞인 것을 느꼈습니다. 왜 그들은 이렇게 쉬운 삶을 살고 있는데 우리는 그토록 많은 고통을 겪어야 했을까요? 하지만 그때 저는 소라와 제가 간신히 탈출한 운명을 떠올렸습니다. 저는 아버지가 저를 이곳에 데려오기 위해 치른 희생을 생각했습니다. 아무리 힘들더라도 우리의 새로운 상황에서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아버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느 저녁, 우리가 센터의 작은 방에 앉아 있을 때 제가 물었습니다. 우리가 여기에 적응할 수 있을까요? 그는 피곤하지만 희망에 찬 눈으로 저를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시간이 걸릴 거야. 하지만 우리는 강하고 서로가 있잖아. 삶을 만들어낼 거야. 두고 봐.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의 말씀을 믿으려 노력했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의 밝은 불빛을 바라보며 이 새로운 세상이 어떤 도전과 기회를 가져다 줄지 궁금했습니다. 저는 두려웠지만 동시에 호기심도 들었습니다. 어쩌면 정말 우리는 여기서 행복을 찾을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첫 몇 주는 정말 힘들었습니다. 여기서 빠르게 말하는 한국어를 이해하는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제가 익숙했던 것과는 너무 달랐거든요. 음식은 맛있었지만 그 다양성에 압도되었습니다. 그리고 기술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기도 어렵습니다. 마치 미래로 여행을 온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가장 힘든 부분은 사람들을 신뢰하는 것이었습니다. 고향에서는 남한 사람들이 우리의 적이라고 배웠습니다. 이제 그들 사이에서 살아야 한다고요?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저와 아버지를 부양할 방법을 찾아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요리는 항상 제 열정이었기에 요리 예술 프로그램에 대해 들었을 때 한번 시도해보기로 했습니다. 첫날, 저는 긴장의 덩어리였습니다. 그들이 저를 받아들일까요? 제가 북한 출신이라는 이유로 다르게 대할까요? 놀랍게도 제 반 친구들과 강사님들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환영해 주셨습니다.
그들은 저를 외부인이 아닌 그들 중 한 명으로 대해 주었습니다. 제가 전에 본 적 없는 팬시한 주방 기구를 사용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를 기억합니다. 민호라는 반 친구는 저를 비웃는 대신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친절하게 보여주었습니다. 우리 모두 여기서 배우고 있잖아요. 라고 그는 따뜻한 미소와 함께 말했습니다. 그 단순한 친절의 행동이 저에게는 세상을 의미했습니다. 주가 달로 바뀌면서 저는 매일 수업을 기대하게 되었습니다. 요리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남한에서의 삶에 대해서도 정말 많은 것을 배우고 있었습니다. 김 선생님은 종종 수업 후에 남아 북한에서 자라며 놓쳤던 것들을 따라잡을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그분은 제가 뭔가를 모른다고 해서 절대 바보 취급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제 호기심을 격려해 주셨죠. 어느 날 우리는 한식과 서양 요리를 결합한 퓨전 요리를 만드는 그룹 프로젝트를 했습니다. 저는 항상 저를 무시한다고 생각했던 서울 출신의 수진이와 짝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함께 일하면서 제가 얼마나 잘못 생각했는지 깨달았습니다. 수진이는 재미있고 친절하고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재능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녀는 제 아이디어를 경청했고 우리 요리의 북한 맛을 접목시켰습니다. 우리가 1등을 했을 때 그녀 얼굴의 기쁨은 제 것과 똑같았습니다. 그날 저는 정말로 어쩌면 여기에 속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 깨달았습니다. 항상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향수병이 심하게 찾아오는 날도 있었고 옛삶의 단순함이 그리워지는 날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과거의 고난들, 끊임없는 공포를 떠올리면 새로운 집에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서서히 하지만 확실히 제 편견들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남한 사람들이 얼마나 열심히 일하는지, 낯선 사람들에게 얼마나 친절할 수 있는지, 교육과 개인의 성장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는지 보았습니다. 제가 배웠던 잔인하고 자본주의적인 사회가 아니었습니다. 네, 경쟁은 치열했지만 열심히 일하려는 사람들에게는 기회로 가득 찬 곳이기도 했습니다. 공부에서 두각을 나타내면서 자신감도 생겼습니다. 북한에서는 감히 꿈꾸지 못했던 미래를 여기서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언젠가 제 식당을 열어 남북한의 맛을 조화롭게 섞은 요리를 선보이는 상상을 했습니다. 그 생각은 전에 없던 방식으로 저를 흥분시켰습니다. 아버지도 제 변화를 알아차리셨습니다. 엘라라야, 어느 날 저녁 제가 준비한 식사를 하면서 아버지가 말씀하셨습니다. 넌 빛나고 있어. 이곳이 너에게 좋은 영향을 주고 있구나. 아버지 말씀이 맞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처음에 모든 두려움과 편견에도 불구하고 남한은 단순한 피난처 이상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이곳이 집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예상보다 더 좋은 결과로 이어진 인생의 큰 변화를 경험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우리가 마음과 정신을 새로운 경험에 열 때 우리의 관점이 얼마나 바뀔 수 있는지 놀랍습니다. 남한에서의 여정을 계속하면서 저는 어떤 다른 놀라운 일들이 저를 기다리고 있을지 기대됩니다. 누가 알겠습니까? 어쩌면 언젠가는 제가 다른 탈북자들이 이곳 생활에 적응하도록 도울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많은 친절한 분들이 저를 도와주셨던 것처럼 말이죠. 저는 결코 남한에 오게 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북한에서 자라면서 남한에 대해 알고 있던 것이라곤 그들이 우리에게 말해준 것뿐이었습니다. 자신의 뿌리를 잊어버린 이기적인 사람들로 가득 찬 끔찍한 곳이라고 말이죠. 하지만 저는 지금 여기 서울의 분주한 카페에 앉아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마시며 세상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제가 어떻게 여기까지 오게 되었을까요? 긴 이야기지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 이름은 수연이고 19살입니다. 불과 2년 전만 해도 저는 아버지와 함께 중국 국경 근처의 작은 마을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제가 어렸을 때 돌아가셔서 우리 둘뿐이었죠. 우리는 많은 것을 가지진 않았지만 서로가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농부로 열심히 일하셨고 저는 할 수 있는 대로 도왔습니다. 삶이 쉽지는 않았지만 그것이 제가 알고 있는 전부였습니다. 모든 것이 바뀐 그날을 마치 어제 일처럼 기억합니다. 시장에서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는데 우리 집 앞에 주차된 검은 차를 보았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마을에서 고급 차는 보통 중요한 관리들을 의미했고 중요한 관리들은 보통 문제를 의미했기 때문입니다. 가까이 다가가자 어두운 정장을 입은 두 남자가 아버지와 이야기하는 것이 보였습니다. 아버지의 얼굴은 창백했고 두려워 보였습니다. 저를 보시자 아버지는 급하게 저를 불렀습니다. 수연아, 아버지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이분들은 평양에서 오신 분들이다. 그들이 너를 데려가고 싶어 하신다. 저는 혼란스러워하며 그 남자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왜요? 무슨 일인가요? 한 남자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는 눈에 닿지 않는 차가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젊은 아가씨, 당신은 큰 영광을 받게 되었소. 수도에서 최고 지도자를 모시게 될 거요.
제 머릿속이 빙글빙글 돌았습니다. 최고 지도자를 모신다고요? 평양에서. 믿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우리 도를 떠나본 적도 없었는데 말이죠. 언제 떠나나요? 저는 흥분과 두려움이 섞인 기분으로 물었습니다. 내일 아침이요. 남자가 대답했습니다. 가볍게 짐을 싸시오. 모든 것이 제공될 거요. 남자들이 차를 타고 떠나자 저는 아버지를 향해 돌아섰습니다. 아버지가 자랑스러워하실 거라 기대했지만 대신 아버지는 절망적으로 보였습니다. 아버지, 무슨 일이세요? 이건 좋은 소식 아닌가요? 아버지는 천천히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아니다, 수연아. 이건 아주 나쁜 일이란다. 그날 밤, 제가 몇 안 되는 짐을 싸는 동안 아버지는 저에게 진실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제가 선택받은 영광은 기쁨조라는 것에 합류하는 것이었습니다. 엘리트들을 위해 선발된 젊은 여성들이죠. 그것은 일자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노예제였습니다. 우리는 떠나야 한다. 아버지가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밤에 그들이 너를 데려가게 두지 않겠다.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떠난다고요? 하지만 우리가 어디로 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요? 제가 알고 있는 것은 우리 마을, 우리나라뿐이었습니다. 떠난다는 생각은 무서웠습니다. 나를 믿어라. 아버지가 제 두려움을 보시고 말씀하셨습니다. 계획이 있단다. 그래서 한밤중에 우리는 제가 알고 있던 유일한 집을 몰래 빠져나왔습니다. 아버지는 혹시 탈출해야 할 경우를 대비해 몇 년 동안 비밀리에 돈을 모으고 계셨습니다. 아버지는 사람들이 중국 국경을 넘는 것을 돕는 밀수업자와 연락을 취하셨습니다. 그 후 며칠은 두려움과 피로의 연속이었습니다. 우리는 산을 넘고 강을 건너고 트럭 뒤에 숨어 있었습니다. 모든 소리에 저는 깜짝 놀라 우리가 잡혔다고 확신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든 우리는 중국에 도착했습니다. 거기서부터 우리는 남한으로 향했습니다. 쉽지 않았습니다. 난민 캠프에서 시간을 보내고 끝없는 인터뷰를 거치고 완전히 새로운 사회에서 살아가는 법을 배워야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자유로웠습니다. 이제 2년이 지난 지금 저는 요리사가 되기 위해 공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공장에서 일하시며 운전을 배우고 계십니다. 우리는 작은 아파트가 있고 먹을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음식이 있으며 우리에게 무엇을 생각하거나 해야 할지 말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때로는 이것이 제 삶이라는 것을 여전히 믿을 수 없습니다. 예전 친구들과 마을 생활의 단순함이 그립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때 그 밤을 떠올리면 제가 영원히 자유를 잃을 뻔했던 그 순간을 기억합니다. 저는 남한에서의 새로운 삶과 저를 구하기 위해 모든 것을 걸고 용기를 내신 아버지께 매일 감사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도 알고 있던 모든 것을 뒤로하고 떠나본 적이 있으신가요? 무섭지만 때로는 그것이 더 나은 삶을 찾는 유일한 방법일 수 있습니다. 저는 그 살아있는 증거입니다.